안녕하세요, 진했습니다. AMD 르노아르 CPU 중에서 저전력 버전인 U 버전 CPU가 장착이 된 제품들이 요즘 들어 많이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젠북에 대한 관심도가 조금은 올라가는 것 같아요. 저희 채널에 젠북에 대한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실제로 출시되기로 한 날짜에 거의 임박을 했고, 출시 스케줄에 따라서 좀 이렇게 많이들 물어보시는 것 같습니다. 정확한 출시 일자가 언제냐? 이 제품에 대한 사양이 어떻게 되냐? 이게 출시가 되면 언제부터 물건을 받을 수 있냐, 이런 부분을 좀 상당히 많이 물어보시는 게 있는 걸 봐서는 조금은 인기가 올라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르누아르 시리즈 중에서 H 버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스펙도 높았지만 발열도 조금은 있었죠. 그래서 그 부분에서 살짝 실망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 U 버전 같은 경우에는 항상 AMD 시리즈 중에서는 좀 인기가 높은 그런 시리즈들이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젠북은 두 가지가 출시가 되는데요. 오늘 먼저 알아볼 제품은 UM433IQ라는 모델입니다. 이 모델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의 공식 런칭 일자는 7월 20일입니다. 7월 20일이 되면 이 제품의 실물 리뷰를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오늘은 이 제품이 어떤 사양으로 또 어떤 디자인으로 출시가 되는지부터 먼저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페이지 기준으로 사양을 살펴보면 CPU는 6개 코어를 가진 R5 4500U와 8개 코어를 가진 R7 4700U가 장착이 되고요. 메모리는 LPDDR4X 4266MHz가 장착이 되는데요. R5 4500U에는 8기가가 장착이 되고 R7 4700U에는 16기가가 장착이 됩니다. SSD는 국내에 출시되는 모델은 512기가와 1TB가 출시가 됩니다. 그런데 속도가 빠른 PCI Express Gen 3 4배속은 1TB만 지원이 됩니다. 높은 사양의 프로그램을 사용할 때는 아무래도 읽고 쓰기의 속도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저희 채널에서는 1TB 제품만 출시를 하기로 했고요. 제품의 전반적인 이미지는 예전의 UM433과 거의 비슷한 모양을 가지고 있지만 색상이 조금 더 짙은 그레이 색상으로 약간은 시크한 느낌의 재질이 적용되었습니다. 모니터는 좌우 2.9mm의 울트라 슬림 베젤이 적용되고요. 바디 대비 스크린 비율은 92%입니다. UM433이라는 모델명에서 알 수 있듯이 모니터는 14인치입니다. 색지연율은 NTSC 72%, sRGB 100%의 광시야각 패널이 적용되었고요. 그리고 이번 UM433IQ에는 지포스 MX 350 그래픽카드가 장착이 되어서 개인적으로는 조금 기대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양에서 보신 것처럼 R5 제품, R7 제품 두 가지가 출시가 되고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R5 4500U는 메모리가 8기가, R7 4700U 같은 경우에 메모리 16기가 모델로 출시를 합니다. 그리고 SSD 같은 경우에는 PCI Express Gen 3 4배속이 지원이 되면 아무래도 속도가 조금은 더 빠릅니다. 차이가 있고, SSD 같은 경우도 조금 더 고급 제품이 장착이 되게 되겠죠. 그래서 그냥 금액 차이가 얼마 안 나기 때문에 1TB로 주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MX 350 그래픽 카드가 들어간 부분이 개인적으로 조금은 기대를 하는 부분인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MX350은 이도 저도 아닌 그래픽 카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품을 가지고 게임을 하려고 구매를 하시는 분들은 사실 저는 별로 없을 거라고 봐요. 이게 MX350 같은 경우에는 일반 MX250 예전 것들보다는 조금 더 사양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게 좀 그런 부분이 좀 있죠. 아무래도 이게 내장 그래픽만 가지고 영상 편집을 하거나 포토샵이나 일러스트 같은 게 좀 편집을 하시기에는 조금은 좀 부담스럽다라고 느끼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이게 지포스 그래픽 카드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너무 좋은 게 있으면 발열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심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살짝 낮은 제품이 들어가면 아무래도 프리미어라든지 포토샵 일러스트에서는 상당한 성능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제품은 저전력 U 버전인데 괜찮겠나라는 생각을 하시잖아요. 실제로 4500U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른 벤치마크 사이트에서도 많이 올라왔지만 내용을 보셨을 때 실제로 CPU 성능이 상당히 잘 나옵니다. 이게 i5 코멘레이크, 아이스레이크, 그 다음에 코멘레이크 H 버전과도 한번 비교를 해보고 어느 정도 성능이 나온지 한번 확인을 해보죠. 시네벤치 R20의 멀티코어 점수를 보면 인텔의 10세대 코멘레이크 i5 10210U는 1243점의 점수를 기록했고요. 아이스레이크인 i5 1035G7의 경우는 그것보다 약간 더 높은 1637점의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저전력 버전이고요. 고사양 CPU인 코멘레이크 i5 10300H는 그래도 성능이 조금 높게 나오죠. 2048점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AMD R5 4500U는 저전력 버전의 CPU임에도 불구하고 2114점을 기록했습니다. 멀티코어의 성능상으로는 게이밍 CPU인 10300H의 성능보다도 높은 성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능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더 이상 저전력 버전 CPU와 비교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10300H와 비교를 하더라도 4500U가 거의 비슷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죠. 일부 벤치를 보시면 10300H보다 4500U가 성능이 더 높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는 실제로 제품을 제가 받아보고 리뷰를 하면서 다시 한번 영상에 첨부를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실제로 4500U가 이 정도 성능을 가지고 있으면 굉장히 높은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래픽카드가 MX350이 들어가면 아무래도 프리미어라든지 이런 영상 편집을 할 때 조금 더 가속을 쓸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괜찮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제품을 저희가 받아보고 이제 다음에 실물 리뷰를 할 때 프리미어를 구동을 해서 어느 정도 성능이 나올지에 대해서 조금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좀 저는 개인적으로는 기대를 하셔도 될 것 같고 14인치를 가지고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모니터도 sRGB 100% 패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거보다는 좀 사이즈가 작은데 성능이 괜찮게 나오고 휴대용으로 이제 영상 편집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괜찮은 조합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어떻게 나올지는 이제 지켜봐야 될 부분이겠죠. 그리고 이제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저번에 이제 실제로 라이젠북이라고 보통 부르면서 UM433DA라는 제품이 있었습니다. 그 제품에 비해서는 조금 디자인이 세련됐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죠. 사진의 왼쪽에 보이는 제품이 신제품인 UM433IQ고요. 오른쪽에 보이는 제품이 UM433DA로 구형 모델입니다. 전체적인 이미지를 봤을 때는 색깔만 조금 진해지고 거의 비슷하다고 느낄 정도로 큰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하나하나 뜯어보면 상당히 많은 부분이 바뀌었습니다. 전반적인 외관으로 봤을 때의 느낌은 젠북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느낌은 그대로 가지고 있지만 가장 눈에 띄게 바뀌는 부분은 보시는 것처럼 색상입니다. 지금까지는 젠북에서 볼 수 없었던 색상을 가지고 있죠. 전반적으로 실버의 느낌을 가지고 있던 제품이 그레이의 진한 색상으로 변한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상판을 보시면 UM433DA는 실버에 가깝지만 UM433IQ는 짙은 그레이 색상을 하고 있죠. 그리고 상판 가운데에 딱 박혀있는 ASUS 로고를 보시면 금색으로 각인이 되어 있던 이 부분이 이제는 상판과 어울리는 색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내부에도 보시는 것처럼 키보드 위쪽으로 금색 한 개의 라인이 지나갔었습니다. 이게 이제는 없어졌습니다. 약간 올드한 느낌을 가지고 있던 것이 조금 젊은 느낌으로 바뀌었죠. 금색이 있으면 아무래도 조금은 올드한 느낌이 납니다. 그리고 키보드를 보시면 여기 전원 버튼 아래쪽에 한 줄이 별도로 생겼습니다. 예전에는 홈, 엔드, 페이지, 업다운의 이 펑션 키가 없어서 사실 약간 불편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으셨었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의 의견이 반영되면서 이렇게 변경이 되었고요. 쓸데없이 옆으로 크던 쉬프트 키나 엔터 키 등이 정상적인 사이즈를 찾은 것 같아서 상당히 마음에 드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사진을 보시면 터치패드에 숫자키가 적용이 되지 않은 사진들이 많은데 실제로 제품은 숫자키가 있는 터치패드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뭐 거의 비슷한데 키보드가 한 줄 배열이 늘었고 제가 가장 싫어했던 금색 부분이 다 빠졌습니다. ASUS 로고랑 키보드 상부에 있던 금색 부분이 빠졌어요. 이게 실제로 똑같은 디자인이라 하더라도 금색이 이렇게 들어가니까 좀 저는 올드한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좀 빼면 안 되냐, 한국 정사랑 안 맞다, 이거 나는 마음에 안 든다, 좀 뺐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항상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드디어 빠져서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만족하고요. 거기에다가 색상이 조금 더 진해지면서 조금 시크한, 그리고 좀 단단한 이미지를 가진 그런 제품이 되는 것 같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은 이제 출시일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공식 런칭 일자는 7월 20일입니다. 7월 20일이 되면 이 제품 제가 실물 리뷰를 하면서 성능이라든지 전반적으로 궁금한 사항을 한 번에 다 해결해 드릴 수 있도록 할 거니까 그 영상까지 좀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영상이 좋으셨으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니어스였습니다.